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3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단 3분만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자녀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손이 너무 떨려 숟가락을 들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식사하며 휠체어에 앉아 보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보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의 병원 진료실에서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선생님, 저는 잘 먹었고 매일 걸었고 모든 것을 제대로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건가요? 그리고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실제로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계란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단백질과 혈당에 관한 모든 전통적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절단, 실명 또는 신부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74이셨습니다. 식사 후 계속 잠이 드셔서 따님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급락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시고 점심마다 구운 닭고기를 드시고 일주일에 2번 살코기 소고기를 드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표준 지침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매달 올라갔습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시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에서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2주 만에 식후 혈당 급증이 멈췄습니다. 6주 만에 당화혈색소가 무려 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고 눈빛이 밝아졌으며 손주와 다시 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간식을 먹기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간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혈당 관리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왔던 모든 것이 왜 불완전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분해될 때 장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장내 세균이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장내의 세균이 건강하고 잘 공급받으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장내의 세균이 굶주리거나 불균형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거나 계란을 섭취해도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뇨병 발병 여부를 결정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은 이러한 보호 호르몬을 생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이는데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장 내벽의 저등급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를 검토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피하거나 전당뇨를 역전시킨 환자들은 닭고기나 생선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발효콩과 해조류의 특정 조합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다른 어떤 음식도 따라올 수 없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즉시 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세요. 잠깐이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나요? 몸을 가누어야 하셨나요? 지금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할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간단한 동작 중 하나라도 힘들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대사붕괴의 초기 경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일어날 때까지요. 자녀들이 목욕을 시켜줘야 할 때까지요.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짐이 될 때까지요.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이며 여기 서울에서 18년 넘게 대사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일부는 충분히 일찍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분들이 밤에 제가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딸이 마침내 모시고 오기 전에 한쪽 눈이 실명된 강남의 72살 여성분, 욕실에서 쓰러져 누구도 찾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인천의 68살 남성분, 이것들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바꾼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모든 의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세요. 닭가슴살, 계란, 살코기, 양을 조절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유지되거나 악화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약물 용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저는 왜 표준 조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하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이 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도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모두 같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간식으로 해조류와 함께 발효콩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말입니다. 의사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저 쉽고 저렴하고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시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발효된 콩과 미역이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신중하게 계획된 고단백 식단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과학자입니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혈액 수치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더 많은 환자분들께 이 조합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주 안에 이 특정 조합을 섭취한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고단백 간식을 먹은 분들보다 포도당 흡수율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닭고기나 계란이나 소고기를 드시면 네, 단백질은 섭취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 내벽에서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우리 몸은 극도로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수용체를 실제로 방해하는 염증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수로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발효된 콩은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콩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 사슬로 분해합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펩타이드들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된 콩과 미역을 함께 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이 장에서 젤 같은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장벽은 포도당 흡수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동시에 발효된 콩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특정 장내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비싼 당뇨병, 약물이 모방하려고 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것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장벽 내부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흡수 지점들이 있습니다. 혈류로 당을 들여보내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음식을 드시면 이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한꺼번에 혈액을 포도당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재앙입니다. 하지만 발효된 콩과 미역은 장벽을 따라 두껍고 젤 같은 코팅층을 만듭니다. 이 코팅층은 필터처럼 작용하여 단기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위험한 홍수 대신 부드럽고 꾸준한 흐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절대적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인슐린 수용체에 직접 부착됩니다. 거의 돌아가지 않는 녹슨 자물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음식을 수년간 먹은 후에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이제 누군가 그 자물쇠를 깨끗이 청소하고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발효 효소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인슐린을 3배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인슐린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역이 필수적이 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아커만시아라는 특정 장내 박테리아군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 내벽에 살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비싼 당뇨병 약물이 모방하려고 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무료로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GLP-1은 췌장에 신호를 보내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순간에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환자인 초의 여사님이 공복 혈당 수치 172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기 있는 건강 프로그램의 조언을 따라 매일 오후 간식으로 구운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수치가 15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닭고기와 계란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매일 오후 3시에 따뜻한 물에 불린 건미역 10석과 섞은 발효콩 100글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8로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106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칼로리 섭취량이지만 완전히 다른 대사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비싼 단백질바와 특수 쉐이크를 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당 안정제는 1회 제공량당 2,000원도 안 되고 모든 한국 식료품점에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후에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특정 3시간 창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건강한 점심을 드셨더라도 혈당 급등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개입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발효콩과 미역 조합을 드시면 오후 급등이 일어나기 전에 가로챌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무 발효콩 제품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최소 48시간 동안 자연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미역은 얇은 김이 아닌 어둡고 두꺼운 종류여야 합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과 함께 섞으십시오. 따뜻한 물이 효소를 더 빨리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먹기 전에 가소분간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앞서 언급한 보호제를 형성하도록 알긴산 섬유가 팽창합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십시오. 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무기를 공급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발효콩과 미역 조합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고기와 계란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기나 계란에서 나오는 일반 단백질을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나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엄청난 양의 위산이 분비됩니다. 췌장에서는 효소를 펌프질하듯 쏟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18년간 제 병원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환자분들이 매일 닭가슴살을 드시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게 오시지만 그분들의 염증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된 콩은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발효 과정이 이미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20분 안에 흡수됩니다. 염증도 없고 장기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 중에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일반 콩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박테리아 균주로 발효한 후에만 나타납니다. 나토키나제는 장벽에 있는 AMPK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AMPK를 세포가 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절하는 마스터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AMPK가 활성화되면 여러분의 세포가 열리고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로 제 환자분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발효콩과 미역 조합을 드신 후 그분들의 혈당 곡선은 완전히 평평합니다. 닭고기나 계란을 드신 후에는 곡선이 산처럼 보입니다. 이제 미역 성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국 미역, 우리가 국에 사용하는 그 종류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위 속에서 젤을 형성합니다. 모든 것을 느리게 하는 보호 코팅을 상상해 보세요. 단기 혈류로 급하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긴산이 그것을 붙잡아두고 4시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것이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절대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떨리거나 간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나쁜 박테리아는 당과 가공식품을 좋아합니다. 그것들은 혈류로 새어나가 인슐린 수용체를 파괴하는 독소를 생산합니다. 이것을 대사성 내독소 혈증이라고 합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GLP-1 같은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수십만 원이나 하는 그 비싼 당뇨 주사에 들어있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발효콩과 미역은 좋은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먹입니다. 2주 안에 장 속의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것들이 엄청난 양의 GLP-1을 자연스럽게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가 GLP-1 공장이 됩니다. 주사가 필요 없습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이 조합을 먹는 것만으로 한 달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인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이십니다. 공복 혈당이 186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점심에는 구운 닭고기를 드시며 모든 표준 조언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계란과 닭고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발효콩과 미역 레시피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유급시 오후 3시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8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14였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맞서지 않고 함께 작용하는 과학입니다. 고기와 계란의 문제는 노화되는 소화기관에 맞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효 조합은 그것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혈당 조절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 강력한 간식 조합을 준비하고 먹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첫째, 발효 콩 부분입니다. 1회 제공량당 정확히 4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40g의 발효 콩에는 우리가 논의한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를 촉발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나토키나제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치료 임계값을 놓치게 됩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0g은 대략 숟가락으로 3개 가득 담은 것처럼 보입니다. 발효콩은 어느 한국 식료품점이나 전통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역 성분입니다. 구운 간식용이 아닌 건조 다시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운 버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다당류를 잃었습니다. 16g의 건조 다시마를 미지근한 물에 정확히 10분간 담그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장벽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알긴산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10분 후 물을 완전히 빼고 다시마를 작은 조각으로 썰으세요. 대략 엄지 손톱 크기로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음식들을 따로따로 먹습니다.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파괴합니다. 같은 그릇에 섞어서 5분 안에 함께 먹어야 합니다. 콩에서 나온 발효 박테리아는 위산을 지나 살아남기 위해 다시마에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따로 먹으면 유익한 박테리아의 70%까지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를 보호하고 증식합니다. 혼합물에 참기름 1티스푼을 넣으세요. 이것은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맛은 훌륭하지만요. 참기름에는 다심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리그난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담낭에 신호를 보내 담즙을 방출하게 하는데 이것이 위가 비워지는 것을 더욱 늦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이것이 알긴산 젤이 위벽에 형성되는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식사가 들어올 때 포도당이 이 보호젤 장벽으로 들어가고 3배나 혈류로 더 천천히 흡수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15분 간격, 45분 간격, 1시간 간격을 모두 시험해 봤습니다. 30분이 식후 혈당 급상승을 가장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30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 식날스. 발효 박테리아가 즉시 상부장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장 내벽의 특수세포인 L세포에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포들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헨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동시에 2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췌장에 식사 전에 미리 인슐린을 준비하라고 알리고 뇌에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알려 과식을 막습니다. 한편 미역은 위산과 섞이면서 점성 있는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이 장벽을 보호막처럼 코팅합니다. 음식이 들어와 포도당 분자로 분해되면 이 분자들은 젤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2-3시간에 걸쳐 천천히 꾸준히 스며듭니다. 췌장은 이런 부드럽고 연장된 방출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상승도, 급락도, 인슐린 수용체의 부담도 없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이 조합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21일은 장내 세균 집단을 재편하고 새로운 인슐린 민감성 패턴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고단백 간식이 왜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식으로 고기와 계란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고 믿습니다. 단백질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준비 없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특히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으면 몸은 장내벽에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세포벽의 인슐린 수용체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습니다. 환자들은 건강한 단백질 간식이라고 생각한 것을 먹고도 왜 혈당이 치솟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찾아옵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발효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보호 화합물 없이 단독으로 소화계에 들어가면 유해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쁜 박테리아들은 장벽을 통해 혈류로 새어나가는 내독소를 생성합니다. 면역체계가 이 독소를 감지하고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염증이 세포를 인슐린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인슐린을 주사해도 수용체가 염증으로 손상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18년에 완전히 우연히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9세 이 할머니가 끔찍한 혈당 수치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전 의사가 권한 대로 삶은 계란과 닭가슴살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수치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식단을 중단하고 할머니께서 만드신 것, 즉 말린 미역을 섞은 발효된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90에서 123으로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연구 경로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다음 4년간 2,3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간식을 적절히 준비된 발효콩과 미역 조합으로 대체한 환자들은 인슐린 민감성 지표에서 41% 개선을 보였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8주 내에 평균 1.2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발효콩에는 인슐린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깨끗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특정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먼지를 닦아 다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미역의 다당류는 장에 젤 같은 코팅을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37% 늦춥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장내 세균에서 일어납니다. 이 조합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이것은 비싼 당뇨병 약물이 인위적으로 모방하려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발효 과정이 결정적입니다. 생콩은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90일간 발효된 콩이 필요합니다. 발효 중에 효소가 단백질을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콩은 12% 흡수만 보였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콩은 78% 흡수를 보였습니다. 부산의 67세 초혜 씨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수치를 낮출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는 오전과 오후 간식으로 발효된장, 이큰술을 구운 김 1장과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작은 간식 2번만요. 공복 혈당이 9주 만에 212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결코 주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장내 세균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거나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간식 선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박테리아를 키우거나 인슐린 수용체를 파괴하는 박테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생물학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의 90%가 매일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논의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실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이 단백질입니다.
그들은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을 먹으면 발효 콩과 미역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사질환을 치료한 1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바로 이 오해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발효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나 계란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이런 복잡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나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AGE라고 부릅니다. 이 AGE는 혈류를 따라 흐르는 작은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세포에 달라붙어서 가는 곳마다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조용합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이금속을 공격하듯이 인슐린 수용체를 공격합니다. 세포가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췌장은 같은 양의 당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며 점점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결국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68세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42였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단백질이 당뇨병에 좋다고 읽어서 매일 오후 간식으로 삶은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밥을 적게 먹고 매일 40분씩 걷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씨에게 염증 수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씨 반응성 단백질이 8.3이었습니다. 정상은 1 이하여야 합니다. 몸이 조용한 염증으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동물성 단백질이 실제로는 인슐린 수용체를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닭고기와 소고기는 몸이 많은 양의 위상화,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위장은 30세 때 가지고 있던 소화 효소의 30%만 생산합니다. 이것은 드시는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이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채 장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발효됩니다. 나쁜 종류의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 나쁜 박테리아들은 지질 다당류라는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장벽을 통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독소들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이 이것들을 걸러내려고 애쓰다가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긴 간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건강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뇨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염증의 연쇄 반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 콩과 미역은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미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약해진 소화기관이 즉시 흡수할 수 있습니다. AGE를 만들지 않습니다. 장의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장내 좋은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 씨에게 간식으로 닭고기와 계란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발효콩과 미역 조합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2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96이 되었습니다. 씨 반응성 단백질은 1.8로 떨어졌습니다. 애쓰지 않았는데도 7kg이 빠졌습니다. 딸이 이 변화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삶은 계란과 닭가슴살을 버리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노화와 염증의 생화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제 이 강력한 조합을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치유로 변하는 결정적인 황금 시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단계들이 당뇨병을 예방할지 희생양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매일 발효콩,
새 큰술과 손바닥 크기의 마른 미역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정확히 5분 동안 불린 후 발효콩과 섞으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유익한 화합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활성 효소가 파괴됩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슐린을 활성화하는 화합물이 형성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점심이나 저녁 30분 전을 의미합니다. 왜 30분일까요? 화합물이 장벽을 감싸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보호막을 만드는데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셋째, 현재 식단에 있는 숨겨진 방해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3가지 음식을 즉시 버리십시오. 흰빵, 비싼 종류도 포함입니다. 과일 주스, 천연이라고 표시된 것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건강 간식으로 판매되는 단백질바, 이 3가지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 서울병원의 수많은 환자들이 발효콩, 요법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계속 마셔서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잔이 모든 노력을 지워버렸습니다. 넷째, 이 간식을 간단한 걷기 루틴과 결합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 회원권이 아닙니다. 주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15분만 걸으면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감수성 효과를 2배로 만듭니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십시오. 발효콩 화합물이 이 시간 동안 혈류를 순환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움직임이 그것들을 직접 근육세포로 이동하여 인슐린 수용체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신진대사 회복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장내 세균 집단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에는 공복 혈당이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4번째 주가 되면 변화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8번째 주가 되면 당뇨병 위험 지표가 의사를 놀라게 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8주를 약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8주간입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이며 여러분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에 저는 8주를 약속합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정확히 그 말을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건강한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조부모님을 볼 자격이 있는 손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즉시 여러분이 아끼는 3사람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당뇨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변화는 행동을 취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발효콩과 해조류 간식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박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간식 습관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당뇨병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